옳음과 그름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도덕적 판단을 내립니다. 거짓말은 나쁘다. 타인을 돕는 것은 선하다. 불공정한 처사는 부당하다. 와 같은 명제들은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룹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옳음과 그름,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지 깊이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감정 표현인지, 혹은 특정 사회의 관습적 합의인지, 아니면 수학 공식이나 과학 법칙처럼 인간의 주관과 문화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제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 즉 도덕적 진술의 본성과 지위를 탐구하는 철학 분야를 우리는 메타윤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낙태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와 같은 질문이 아니라 낙태가 악하다고 말할 때 그 악함이라는 속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를 묻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타윤리학의 가장 중심적인 논쟁, 도덕적 객관주의와 도덕적 상대주의 사이에 거대한 지적 공방을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학술적인 유희가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 신념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객관적 도덕성의 매혹, 도덕적 실제로 가장 직관적이고 보편적인 입장은 아마도 도덕적 객관주의 혹은 더 강한 형태인 도덕적 실제론일 것입니다. 이 입장은 도덕적 사실이나 진리가 존재하며 이러한 사실과 진리는 인간의 신념, 감정, 문화적 관습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든 믿지 않든 참인 것처럼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악하다는 명제 역시 객관적인 도덕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강력한 호소력을 지닙니다. 첫째, 우리의 도덕적 경험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심각한 도덕적 문제, 가령 인종 청소나 아동 학대와 같은 사안을 마주할 때 우리는 단순히 나는 그것이 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이는 우리가 도덕을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닌 발견되어야 할 사실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도덕적 실제로는 도덕적 진보라는 개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노예제가 폐지되고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된 것을 진보라고 부릅니다. 진보라는 개념이 성립하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더 나은, 즉 더 올바른 객관적 기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도덕이 시대나 문화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라면 노예제는 그 시대에는 옳았고 지금은 그르다고 말할 수 있을 뿐 과거가 지금보다 더 틀렸다고 말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의 많은 철학자들이 탐구하듯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같은 도덕적 개혁가들은 단순히 자신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가 보지 못했던 더 깊은 도덕적 진실을 포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양성의 도전, 도덕적 상대주의. 그러나 객관주의의 직관적 호소력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인류학과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도덕 규범이
극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명예살인이 정당화되고 어떤 문화에서는 노인을 유기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은 도덕적 상대주의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문화적 상대주의는 도덕적 진리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문화나 사회의 규범 체계 내에서만 상대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옳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각 사회의 도덕률이 그 사회 구성원에게는 타당한 기준이 됩니다. 이 입장은 관용이라는 현대적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타 문화를 우리의 잣대로 틀렸다고 재단할 수 없으며 그들의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이는 서구 중심의 제국주의적 윤리관에 대한 반성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주의 역시 심각한 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상대주의가 옹호하는 관용 자체를 보편적 가치로 내세우는 순간 이는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문화를 관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편적 진리라면 상대주의의 기본 전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대주의는 명백히 끔찍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들 사회의 규범 하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었다고 말해야 하는 이른바 히틀러 문제에 봉착합니다. 이는 우리의 강력한 도덕적 직관과 상충합니다. 또한 사회 내의 도덕적 개혁가들은 항상 그 사회의 주류 규범에 틀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도덕적 논쟁이 단순히 객관주의와 상대주의의 대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회의론이 존재하는데 이를 도덕적 반실제론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도덕적 사실이나 속성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실제론의 가장 유명한 형태 중 하나는 정서주의입니다. A.J. 에이어와 같은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살인은 악하다는 문장이 살인, 혹은 살인하지 말라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즉, 도덕적 진술은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있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타인의 행동을 유발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도덕적 논쟁은 사실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전 활동에 가깝습니다. 더욱 정교한 반실제로는 존 매키가 제시한 오류 이론입니다. 매키는 흥미롭게도 보통 사람들은 도덕적 실제론자처럼 말한다. 즉, 객관적 사실을 주장하려 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주장이 체계적으로 틀렸다고, 즉, 오류라고 주장합니다. 매키는 두 가지 핵심 논증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상대성으로부터의 논증으로 앞서 언급한 문화적 다양성이 그 근거입니다. 둘째는 기이성으로부터의 논증입니다. 만약 객관적인 도덕 가치가 우주에 실재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이겠냐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전자나 쿼크 같은 물리적 속성도 아니고 수와 같은 수학적 속성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매우 기이한 속성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기이한 속성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덕적 직관이라는 특별한 감각이라도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매키는 이러한 기이한 존재를 가정하는 것보다
도덕이란 인간의 감정과 사회적 필요가 투영된 발명품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단순하고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객관주의자들도 이러한 도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화적 다양성이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문화는 생명 존중이라는 근본 가치를 공유하지만 누가 생명으로 간주되는가? 혹은 언제 생명 존중이 유예될 수 있는가와 같은 2차적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매키의 기이성 논증에 맞서 토머스 네이글이나 데릭 파핏과 같은 현대 철학자들은 도덕적 진리가 물리적 사실과는 다른 규범적 실제로서 존재하며 이는 이성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이 물리적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고통은 피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도 이성적인 존재라면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 철학계에서도 이러한 메타윤리학적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유교 윤리가 제시하는 인이나 예와 같은 가치들이 과연 객관적 도덕 실제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 문화의 상대적 구성물인지에 대한 분석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한국 사회가 겪는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세대 간의 도덕적 갈등 역시 도덕의 기반이 무엇인가라는 메타윤리학적 질문에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최근에는 크리스틴 코스가드와 같은 구성주의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기도 합니다. 구성주의는 도덕적 진리가 저 바깥에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문화나 감정의 표현인 것도 아니며 합리적 행위자들이 구성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우리는 이성적 사유의 절차를 통해 스스로에게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토대 없는 도덕은 가능한가? 우리는 도덕은 객관적인가, 상대적인가? 라는 질문을 따라 메타윤리학의 복잡한 지형을 탐험했습니다. 도덕적 진보와 비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객관주의의 매력,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을 강조하는 상대주의의 현실 인식, 그리고 도덕의 기이함을 지적하며 그 토대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는 반실제론의 날카로운 분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내려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만약 도덕이 객관적 실제라면 우리는 그 진리를 알기 위해 더욱 겸손하게 탐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도덕이 상대적이거나 주관적인 구성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다른 가치관 속에서 공존하며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철학 교수로서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철학은 정답을 암기하는 학문이 아니라 질문하는 힘을 기르는 학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덕의 기반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왜 그렇게 믿는지,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는 태도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도덕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메타윤리학은 그 성찰의 가장 깊은 토대를 제공합니다.